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자를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요.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외부 활동을 기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내신과 모의고사 중에서 하나만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자연계 남학생입니다. 네, 계열 학생인데 혹시 어떤 분야 연구원을 희망하는 걸까요? 네, 화학 쪽으로다가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화학 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용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6월 모의고사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습니까? 네,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네, 자기소개서의 외부 활동을 기재하는 방법이 궁금하고 예, 내신과 모의고사 중 하나만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이제부터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상담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한번 내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평균 2.75등급, 수학이 2.38등급, 영어가 2.5등급, 과학이 2.75등급. 그래서 국수 영과 등급 평균 2.6등급이 되겠고요. 주요 과목의 성적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가 2등급에서 3등급, 3등급으로 하락했고, 수학은 3등급, 2등급, 2.5등급, 2등급. 그 다음에 영어는 2등급, 2등급, 3등급. 주요 과목들이 수학을 제외하고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점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모의고사입니다. 국어 A가 4등급, 수학 B가 4등급, 영어가 3등급, 지구학 1이 3등급, 화학이 3등급. 그래서 국수 영과의 등급 평균은 3.5등급이 되겠고 100분위의 평균은 82.07 되겠습니다. 네. 지난 3월과 4월 모의고사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국어와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지구학 1은 3등급 유지했고 화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활동이 많은데요. 1학년 1, 2학기 때 부회장을 했고 2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에 학급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림 1, 2, 3학년 내내 과학 발명부를 하고 있고 2학년 때는 대표를 또 역임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때 81시간, 2학년 때 41시간을 했고 방과후 학교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1학년 때 348, 2학년 때 176시간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교회 활동으로는 동국대학교, 카이스트, 그 다음에 융합교육 학연 협력 과정을 수료했고요.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내 수상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중요한 거 한번 보면 1학년 1, 2학기 때 자기주도학습 1위와 2위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자기주도학습 방과후 학교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2학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로 1, 2학기 자기주도학습 방과후 학교와 그 다음에 자율학습 부문 좋은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창의 융합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도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망 대학을 한번 보면 일지망에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화학공학과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지망으로는 동국대 두 드림 전형으로 화공생물공학과를, 그 다음에 삼지망으로는 건국대 자기 추천 전형으로다가 화학공학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줄곧 네, 학급 임원을 했고요. 동아리 예. 반장도 한 것 같고요. 매우 활동적입니다. 활동적인 학생인데 대학교 가면 굉장히 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예. 일단 교과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교과를 보면 2학년 때까지 평균 내신 등급이 2.6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교과인 국영수 교과에서 국어와 영어가 2등급에 3등급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이유가 뭐냐면 1학년,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이나 교회 활동, 교내 교회 활동에 집중하느라고 교과 성적에 약간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기간, 3학년 1학기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 남았을 텐데 국영수 주요 과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역시 교과
교과 종합전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교과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3학 1학년 내신 성적을 좀 향상시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월달 모의고사는 평균 등급이 3.5등급이었고 3월은 2.88등급이었습니다.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과학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좋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수능 성적이 2등급 2개 이상이 나오면 그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수능 공부도 즉 모의고사 공부도 좀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교과 성적보다 교내 활동과 교회 활동을 통한 비교과 활동에 상당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했다는 것이 바로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주도 학습, 뭐 자율활동이나 방과후 학습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교내 연구 논문 대회에서 1학년 때 2위, 2학년 때 3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학생한테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연구 논문의 제목과 그 어떤 과목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분야인지만 잠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1학년 때는 그 아직 진로를 다 잡지 못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네, 환경. 환경에 대한 논문을 썼고요. 네, 2학년 때는 1학년 때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네, 진로를 잡아서 그 화학 쪽으로다가 예, 소금물 전지 그 자동차를 만들어 갔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 드렸냐면요. 이 연구 논문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뒀는데 이게 그 지원하려는 대학 그 학과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봐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더십이 있어 보입니다. 1학년, 2학년 때 뭐 회장, 부회장을 많이 역임했고 지금도 학급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도 지금 2학년 때 대표를 역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보면 1학년 때 81시간, 2학년 때 42시간 했고 특히 이 중에서 아동학습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한 모습이 많이 뜹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348시간, 그 다음에 2학년 때 176시간 굉장히 많은 학교 강의를 방과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상도 많이 받았고요. 독서활동도 인문 분야하고 과학 분야하고 고르게 1, 2학년 때 계속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교회 활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동국대라든지 카이스트 이런 데에도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교과가 굉장히 다양하고 성실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그 진로랑도 좀 연관이 2학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그럼 보완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이 보완을 뚫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내 방과후 활동, 자기주도 학습, 동아리 활동 이렇게 왕성하게 했는데 이런 활동들이 교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도움이 됐다면 주로 어떤 과목에 도움이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1학년 때는 그 수학 과외를 하지 않아가지고 수학을 들었었는데요. 예. 그때 수학이 그 2학기 기말고사 때 좀 많이 올라가지고 네. 네, 수학이 좀 향상됐고. 받고, 예. 네, 2학년 때는 과학을 들으면서 모의고사 향상에 좀 도움이 네. 됐던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수학과 과학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교회 활동에 지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3학년이라는 그 시간적 제약 때문에 공부에 이제 좀 더 신경 써야 될 거기 때문에 교회 활동이라든지 교내 활동을 약간 좀 줄이고 성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 활동에 대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같은 기관인 타 고등학교도 아닌 상위 기관인 대학교에 가서 개인 자격으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에 쓸 수도 없고요. 잘못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경우에 0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방과 후 수업을 많이 들으셨는데 이게 교과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내용이 제가 방금 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하실 때 질문하신 거라든지 이 내용을 또 생활기록을 보면 그 방과 후 수업 들은 내용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 연관성이 없다. 즉 연관성 있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그 내용 좀 잘 써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내신과 수능에 준비해서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강점과 그리고 이제 보완할 점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전형인데 이건 면접형이 2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 100%가 되겠습니다. 네.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요. 각각의 네. 전형들 진단해 주신 이유와 또 대비법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월등히 좋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는 다른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지 논술 전형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 면접형이 두 번째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하려는 대학 수준을 좀 많이 낮추셔서 좀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비법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시립대 그리고 네, 동국대, 건국대입니다. 희망대학 특징들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예. 우선 서울시립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학공학과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알아봤습니다. 14명이고 1단계에서는 서류 100, 2단계에서는 면접 100% 각각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요. 면접에서 면접위원 2명 또는 3명이서 학생 1명에 대해서 기초학업 능력, 그다음 인성,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서류 진실성 여부 등을 한 15분간 평가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전 가능성을 보면 상향 지원이 되겠습니다. 합격 가능성이 약 6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정리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4.58대 1이었고 경쟁률이 그다음에 1.65에서 4.37 등급 정도까지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는데 합격자들이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성적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국대 두드림 전형으로다가 화공생물공학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8명을 모집하는데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70으로 놓고 면접을 30%로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주의할 것은 마찬가지로 면접인데 면접위원 2, 3명에서 그 지원자 1명에 대해서 적합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것들을 10분 내외로 그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전 가능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격 가능성은 약 한 75% 정도 약간 상향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22.63대 1이었고 2.5등급에서 한 6.1등급 정도 사이 다양한 지원자에 도전을 했고 1.8등급 정도의 합격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향 정도로 판단이 되고 다음으로는 건국대 KU 자기 추천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화학공학과인데요. 1단계 서류 100%로 세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만 다시 100%를 뽑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위 여부, 즉 서류의 진위 여부, 그 다음에 수학 역량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보면 동국대학교보다 약간 더 높은 상향인 대학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약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경쟁률이 16.1대 1이었고요. 작년에 2.0등급 정도에서 3.8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했는데 1.74등급, 1.88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주로 합격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향 지원일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우리 학생이 예. 외부 활동한 것을 자기소개서에 못 쓰느라 예, 굉장히 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네. 대해서 좀 예. 기재할 방법 좀 예, 알려주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교회 활동한 거에 대해서 개인 자격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 기술을 할 수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학,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학생부 종합전형 대신에 수학,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학, 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에 자신이 있는 상위권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내신과 모의고사 중에서 하나만 집중하는 게 좋을지 이 네네. 앞으로의 대입 준비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신 성적이 좋아서 그리고 모의고사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에 지원을 하고자 해서 모의고사나 내신 중에 하나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태라면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좀 알아볼까요? 네네. 예, 추천 전형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광운 참빛인대 전형이 있는데요. 대학급을 좀 많이 낮췄습니다. 화학과가 있습니다. 10명 정도 뽑는데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10분 내외의 개별 면접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형 평가는 없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신은 한 적정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합격 가능성이 약 85%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한 11.3대 1이었고요. 작년에도 한 2.8부터 7.2 등급까지 다양한 지원자들이 있는데 2.48 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향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숭실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SSU 미래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화학공학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또 추천서도 없고요. 그다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잠재력 이런 서류 기반으로 10분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한 85%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까 있는 광운대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작년 경쟁률은 12.06대 1이었고 2점대에서 5등급대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95등급, 2.59등급 정도 된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오늘 상담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민하던 부분은 좀 다 풀렸어요? 네, 그래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요. 대입 전략을 잘 세워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2명의 학생들 그래도 진로나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서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영주 선생님, 그리고 김태용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경희대 우주과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